입체형 구조입니다. 입체형. 그죠? 자, 입체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평면 형식이 아니고 조금 3D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 구조를 입체형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입체형 구조, 자, 우리 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체형 구조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셀 구조 형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셀 구조. 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셀 구조.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처럼 얇은 판에 곡면을 이용해 하중을 처리하는 구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얇은 판이라고 그래서 뭐 천이나 뭐 막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 부재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쉘 모양으로 꺾어놨죠. 그죠? 쉘 모양으로. 왜 꺾었다? 자, 우리가 이게 평평한 거보다 이런 식으로 꺾었을 때, 그죠? 부재에 작용하는 자, 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PT를 보시면 화살표가 쭉쭉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화살표는 뭘 의미하냐면 반력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반력의 방향.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하중이 내려온다. 그러면 하중은 이렇게 퍼지죠. 그죠?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면 이 하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응력, 반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방향을 띄고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방구도 마찬가지죠. 자, 방구도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트위스트된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양쪽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반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치 구조에서 거의 확장된 형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돔 구조도 보면 마치 공을 반으로 잘라놓은 듯한 형태의 구조로 넓은 의미에서 셀 구조의 하나다. 그죠? 셀 구조 하나로 돔 구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 요게 셀 구조구나. 아, 이런 게 돔 구조구나. 왜 하는구나. 요 정도를 보고 기초반에서는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돔 부분에서 보면 자, 요게 뭡니까? 위도죠. 우리가 위도라고 그러죠. 위선이죠. 그죠? 지구본을 딱 보면 위선. 자, 그다음에 요게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경도, 경선입니다. 그죠? 자, 경선 부분이다. 요 두 가지를 잠깐 알고 그다음에 예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제 9번 문제예요. 입체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방직 9급 고졸경채고 2017년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자, 1번 인천대교는 케이블 구조 중 현수교에 해당한다. 이따가 설명되겠지만 현수교가 아니고 사장교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절판 구조 중 얇은 평판은 가로 방향에 비하여 세로 방향으로 놓고 수직으로 하중을 작용시키면 쉽게 헤어진다. 자, 내용이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로와 가로의 자,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 방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이 입체적으로 분포되어 평면형 트러스가 아니고 뭐죠? 자, 평면 트러스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없다. 자, 평면 트러스에 비해 큰 하중을 지지할 수가 있죠. 여러 방향 쪽에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번. 돔 구조는 압축력이 경선 방향으로 전달되며 수평 방향의 위선 방향으로 구조체 하중이 전달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구를 보고 이렇게 펼쳐졌을 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경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선. 자, 지구본을 보면 이게 경도고 요게 위도죠. 자, 경선 쪽으로는 위에서 하중을 땅 하고 내려치면은 이렇게 하중이 흘러 내려오죠. 즉, 무슨 꾹 누르죠. 그죠? 누르니까 압축력이 작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리면 이쪽 방향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응력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수평 방향인 위선 방향으로 응력이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경선 방향 쪽으로 압축력이 전달된다라는 거고요. 자, 위선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수평선 방향이다라는 자, 그 부분으로 문제가 출제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돔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요게
경선이고, 자, 수평 방향이 미선이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서 내려 누르기 때문에 여기가 압축력을 받는구나라는 거. 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자, 사항이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죠. 자, 됐습니다. 다음에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가죠.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자, 그림 보면 설명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빠른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자, 교재를 보면 선형 부재로 만든 트러스를, 즉 선형 부재로 만든 요 하나하나의 트러스죠. 요 하나하나의 트러스를 자, 삼각형, 사각형으로 가로, 세로 두 방향으로 접합하여 평면이나 곡면의 판을 만드는 구조 형식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접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을 접합하는 부재가 뭐냐? 이렇게 생긴 부재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재가 여기에 들어갔죠. 삼각형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자, 트러스들을 자, 접합을 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자, 만드는 방식. 그래서 주로 이제 큰 공간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게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체육관 같은 데예요. 그렇죠? 체육관 같은 데 이런 구조를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즉 경관이 넓고요. 스팬이 아주 넓은 공간에 보통 이러한 스타일의 형태를 사용하게 되죠. 자, 요게 이제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막구조입니다. 막구조. 자, 얇은 섬유재를 이용해 텐트처럼 구조체 지붕을 천막 형태로 덮는 구조다. 그렇죠? 천막 형태로 이렇게 덮었죠. 자, 요거는 이제 골조형, 자, 막구조입니다. 골조가 아니라 들어갔죠. 그죠? 요건 텐트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막을 활용해서 구조체를 형성하는 거. 주로 이제 지붕 형태가 많이 되죠. 지붕 형태의 막구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 구조 한번 가볼게요. 자, 케이블 구조는 여러분들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케이블 구조는, 자, 케이블 구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케이블 키포인트는 인장력입니다. 케이블 구조의 키포인트는 인장력이에요. 인장력을 받는, 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구조를 우리가 케이블 구조다. 어떤 거? 인장력이에요. 인장력. 자, 근데 교재를 보면, 자, 1번에 인장력에 강한 케이블을 이용하여, 그죠? 인장력에 강한 케이블을 이용하여 구조체의 주요 부분을 잡아당겨줌으로써 구조체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즉, 당겨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형태. 자, 키포인트는 뭐다? 케이블 구조 나오면 인장력이다. 라는 거예요. 인장력.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오직 인장력만 전달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오직 인장력만 전달한다. 인장력만 전달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걸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오직 인장력만 전달한다. 자, 그리고 주로 현수교, 사장교 등의 교량이나 스팬이 큰 지붕 등에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이것이 사장교냐 아니면 이것이 현수교냐라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모양을 알아야 여러분들 구분을 하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자, 이쪽 부분. 자, 요런 형태를 우리가 현수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수교. 자, 그리고 요런 스타일을 사장교라고 얘기를 하죠. 사장교. 자, 그림을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려보면 요런 스타일이에요. 자, 현수교는 자,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요게 이제 현수교고요. 자, 그리고 사장교 같은 경우는 기둥, 자,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지게 되는 거. 요게 사장교입니다. 그렇죠? 네, 현수교. 자, 사장교.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응력은 뭐만 받는다? 이 케이블이 받는 응력은 무슨? 자, 인장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놈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연속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0번입니다. 예제 10번. 자, 지방직 9급 고졸 경체에 나왔던 문제고요. 2016년에. 케이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긴 경관의 구조물에 효율적이다. 그죠? 인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을 길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짐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경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이걸 기둥간의 간격이라고 얘기해요. 기둥간의 간격.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스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팬. 자, 그래서 기둥과 그다음에 기둥과 그리고 요 보. 그렇죠? 그래서 중심에서 요 중심. 기둥과 기둥 사이의 중심. 요걸 뭐라고 그래? 바로 스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경관이 길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중심부의 처짐 때문에 경관이 길어지지가 못하죠. 그래서 경관이 제한적인데, 자, 이건 역시 인장력에 대응하는 거죠. 이 밑으로 늘어지니까 늘어나려고 하는 인장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 케이블 구조는 뭐에 대응하는 놈이다? 인장력에 대응하는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러한 처짐에 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스팬의 길이, 즉 긴 경관의 구조물에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현수교와 사장교 등에 많이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자, 2번도 동일한 내용이죠. 결국은 케이블을 이용하여 지지점의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다. 즉, 자,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지점, 요가 지지점이 되겠죠? 자, 여기가 지지점이 됩니다. 자, 지지점이 되겠죠? 지지점으로 하중을 전달시키는 역할. 자, 그 다음에 3번. 경관이 큰 경우에 케이블의 좌굴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갑자기 좌굴이 왜 나오죠? 그렇죠? 네, 요 좌굴. 요 좌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기둥 배울 때 배울 텐데요. 자, 어떤 부재? 압축력을 받는 부재. 즉,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기둥이 있다. 자, 기둥 위로 하중이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자, 휘다가 못해 쫙 갈라지는 거. 자, 이걸 좌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좌굴은 어떤 거? 압축력, 즉 압축 부재에서 발생을 하는 내용입니다. 압축 부재에서요. 압축 부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4번. 케이블을 지지하는 기둥의 휨 모멘트를 막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케이블을 정착시킨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자, 나중에 이론만 가서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 구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직 9급 고졸경제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1번 보면 현수막, 즉 현수막 구조죠. 얇은 막 재료에 장력을 주어 형태를 만드는 구조 시스템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텐트처럼 공기막 구조 생각하죠. 그런데 현수막, 즉 현수를, 즉 줄을 사용했다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케이블로 요거를 지지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즉 얇은 막 재료에 장력을 주어 형태를 만드는 구조 시스템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케이블 구조. 휨 부재인 케이블을 이용하여 지지 구조체에 힘을 전달하는 거죠. 자, 제가 뭐래요? 휨 부재라고 했습니까? 무슨 부조라고 했습니까? 케이블 구조를. 그죠? 이거 무슨 부재? 요거 인장 부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장. 그죠? 인장이에요. 여러분들 케이블 하면 인장력을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휨 부재인 케이블을 이용하여가 아니고 인장 부재인 케이블을 이용하여 지지 구조체에 힘을 전달하는 구조. 자,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절판 구조. 얇은 평판을 구부리거나 접어서 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키는 구조 시스템. 맞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4번.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선형 부재로 구성된 트레스를 입체적으로 배치, 즉 접합해서 평면 또는 공면의 넓은 판을 만드는 구조 시스템. 자,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됐고. 자, 그러면 교재라고 해서 이제 절판 구조 한번 볼게요. 절판 구조. 바로 연결해서 절판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절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얇은 판을 접은 형태, 얇은 판을 접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보다, 자, 일반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일반보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절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꺾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꺾어낸 거다. 자, 꺾어냈다. 자, 꺾어낸 겁니다. 이렇게 꺾어냈다는 거죠. 자, 꺾어내면 우리가 위쪽에서 하중을 땅 하고 줬다. 위쪽에 땅 하고 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동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거동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거동이 들어갑니다. 자, 압축, 인장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인장분 쭉 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안 쳐지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위로 솟아 올리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접어? 위로 이렇게 접어 놓은 거예요. 접어 놓게 되면 이렇게 하더라도 요것의 처짐각이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완화된 형태로 처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절판 구조는 뭐다? 결국 이러한 처짐이나 이런 성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위로 꺾어 올려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딱 판단이 있을 거예요. 이 꺾어 올려놓은 이 높이, 요 높이, 자, 요 H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죠? 자, 구조적 대응성이 양호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뎁스, 즉 뎁스가 커지면, 즉 H가 커지게 되면 구조적 대응 성능이 좋아지게 된다. 이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절판 구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돔 구조, 그림에 나왔죠. 뭐 돔 구조, 막 구조, 뭐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 쭉 나와 있는데, 자, 요 그림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절판 구조에서 자, 요거를 아주 조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크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데크 플레이트. 자, 데크 플레이트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절판 구조. 자, 절판 구조는 많은 지붕에 쓰는 절판 구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해서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큰 부재를 꺾어놓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절판 구조긴 절판 구조인데, 자, 아주 얇은 강판을 꺾어서 만들어 놓은 구조죠. 이거 절판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역시 절판 구조 하나고요.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데크 플레이트. 자, 이거 구조적으로 많이 쓰이니까 한번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데크 플레이트는 보통 어디 쓰이냐면 여러분들 주차장 바닥 있죠. 주차장 바닥. 자, 주차장 바닥에 보통 바닥의 구조, 자, 바닥의 구조를 구성하는 거푸집으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물론 타령을 하지 않은 거푸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다. 만약에 자, 밑에 층, 데크 플레이트 설치되어 있는 밑에 층에 설치되어 있다. 밑에 층에 자기가 있다. 그러면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 철판이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위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는 뭐가 타설돼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서 봤을 때는 콘크리트가 자기 바닥처럼 보이죠. 밑에 층에 가서 딱 보면 위에 데크 플레이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전단 연결제라고 해서 전단 연결제를 이렇게 이어주는 형태가 있죠. 자, 나중에 저랑 또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데크 플레이트 일종이 뭐다? 얇은 강판을 꺾어서 만든 절판 구조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